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권한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그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두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까 제가 드린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질의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심한 작태였는데요. 전형적인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벌이는 어버버버 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날 최 대행도 이번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줬는데요. 에이스와 용지를 다리미로 폈냐는 박선원 의원의 말에 웃음이 터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14일 정신 나간 내란 대행 최상목의 반헌법적 행위가 그 도를 넘어섰는데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는데요.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 대행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방탄도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데요. 어쩌자고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모두가 윤석열 DNA를 갖고 있나 싶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 특검 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제2요건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또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 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건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결정적인 거부 원인은 아마도 짐작하건대 최상목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했고 야당은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 임명되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여당 국힘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려던 정략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환영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임명한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도 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세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하며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여야는 주말을 앞둔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갔고 의원들의 1인 시위와 단식도 계속됐는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헌재 주변을 행진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진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체로 병원을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들 중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정당은 해산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비상계엄 때 심우정 총장 휘하에 있던 과학수사부 검사가 선임 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합니다. 즉 계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김용현을 어떻게 출두시켰습니까? 김용현을.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에게 비화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이진동 차장이 시켜가지고 전화하게 해서 새벽 1시 반에 출두시켰어요. 그 다음에 검사장 회의 열어가지고 말 그대로 구속기소 만기가 다 도래하고 있는데 검사장 회의 열어가지고 시간을 끈 사람이 누굽니까? 심우정 총장이죠. 마지막에 아까 흥분해가지고 즉시 않고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방지휘부터 먼저 하는 법리도 정말 모르고 하는 이 4가지 점을 다 합쳐놓고 보면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돼 있을 거라는 강력한 그런 개연성의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돼 있을 거라는 강력한 추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항고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건데요.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심우정 총장이 당시 기조실장이었는데 그때는 법리에 밝고 꼼꼼했는데 이제는 법리에 완전히 펑크가 났다고도 비판했는데요. 박 의원은 일단 윤석열 탄핵이 우선이지만 이후에는 심우정 총장 탄핵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관료는 거의 모두가 이번 내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내란을 은폐하고 윤석열을 지키는 데 올인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무기징역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이유인 거죠.